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딱 5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단 1명만이 주3회 운동을 꼬박꼬박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재범이, 창현이, 하늘이, 안녕이, 이현이 이렇게 5명 딱 떠올렸는데 그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남아요? 그쵸, 나죠. 내가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미친 게 나예요. 그만큼 운동에 미쳐 있으니까 이 휴대폰에 마스터체 유튜브 알림이 간 겁니다. 운동 좋아한다고 그 사진만 찍는 위장 운동러들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마스터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다 인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야, 너 찐 운동러 맞아? 핸드폰 한번 까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우리 무릎에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무릎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는 힘줄이 하나 있어요. 무릎 정면에 붙어 있고요. 무릎을 굽히면서 계단을 내려오거나 내리막을 내려올 때 평생 동안 반복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힘줄인데요. 바로 슬개건이라는 힘줄입니다. 일단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계단을 내려올 때 해당 힘줄이 아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퍼벅지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아프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시 움직이려 할 때는 해당 힘줄이 뻣뻣해지는 어떤 통증들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이 부상이 무서운 것은 대부분 엄청나게 큰 고통을 한 방에 받는다기보다는 잔잔하게 긴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삶의 질을 뚝뚝 떨어뜨리는 무서운 무릎 부상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2021년 10월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슬개건 건병증은 이 전체 무릎 부상의 1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무릎 부상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취미로 러닝을 뛰시는 분들 중에는 전체의 3번째로 흔한 무릎 부상이었고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통증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근력도 함께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슬개건 부상으로 인해서 53%, 무려 절반 이상이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을 그만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게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냥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 부상 지속기간이 19개월에 달했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2개월을 초과할 만큼 긴 고통을 줍니다. 때문에 이것은 한번 발생되면 사람들의 활동량을 뚝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꼭 관리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2-3년 동안 힘줄 건강에 대한 이 예방 운동 전략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되었습니다. 방탄무릎을 업로드를 미루고 있었던 저한테도 이제는 때가 됐나 싶을 만큼 크게 발전되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릎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 최신 전략들을 바르게 알아봄으로써 누구보다 튼튼한 무릎을 가지게 되는 것에 이번 영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너무 알차겠죠?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오늘 주제의 핵심은 슬개건, 이 힘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슬개건을 왜 다치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부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이 슬개건이 어디에 있고 언제 쓰이는지 볼게요. 우리 무릎을 펼 때 사용하는 엄청나게 큰 근육이 있어요. 바로 아퍼벅지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인데요. 이 아퍼벅지에 힘을 주게 되면 무릎이 펴집니다. 다리가 펴지는데 그 이유는 이 아퍼벅지 그룹이 무릎 아래 정강이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90도로 앉아있을 때 정면에서 무릎을 보면 무릎뼈가 있고 그 아래, 요 아래가 바로 우리가 알아볼 슬개건이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만지시려면 무릎을 편 채로 힘 빼고 바닥에 다리를 내려놓아 보세요. 무릎 아래를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하죠. 근데 그대로 다리를 편 채로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럼 힘이 딱 들어가면서 돌덩이처럼 그 부위가 딱딱해질 텐데 이게 뼈가 아니라 힘줄입니다. 여기가 아픈 건데요. 이 슬개건병증에 생기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과사용입니다. 아까 만진 자리를 그대로 누르고 의자에서 일어나든 바닥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무릎을 펴려는 순간 모든 순간에 사용이 됩니다. 즉 내리막을 걷거나 뛰거나 일상에서도 다양한 원인에서 아퍼벅지 근육이 과하게 사용되면 이 힘줄은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체중만 늘어도 부하가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상률도 같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슬개건의 주적은 과사용입니다. 과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일방적인 설명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슬개건이 아주 잘 훈련된 운동 선수라고 칩시다. 충분히 강한 힘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아프다. 그럼 이걸 시원하게 과사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운동의 총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인이고 평소에 적절하게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힘줄도 근육처럼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만큼 약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이 아프다.
근데도 여러분이 무릎을 과사용이라고 해서 그냥 운동을 안 해버리면 이 일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 위축, 힘줄도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게 되는데,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최신 운동 기법과는 거리감이 있어요. 최신 연구들에서는 다치기 전에 사람들이 적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이끄는 것이 결과도 더 좋습니다. 이게 좋아진다는 게 믿기가 힘들 거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뼈도 더 무거운 부하에 적응을 합니다. 그걸 볼프 법칙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하는 데이비스 법칙은 뼈뿐만 아니라 연부 조직, 힘줄이나 인대, 근막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더 강해지거나 약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기초적인 생리학 원리인데요. 포인트는 무조건 강해지거나 무조건 약해진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부하에선 더 강해지지만 너무 사용되지 않으면 위축, 약해집니다. 너무 강하게 사용되면 다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5명 중에 4명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인들은 힘줄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습니다. 우리 주변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 4월 올해 발표한 연구를 볼게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 2021년 한 해 동안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3회를 꾸준히 실시한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고작 19.7%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인 중에 그러니까 80.3%가 운동을 주 3회 단 30분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딱 5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단 1명만이 주 3회 운동을 꼬박꼬박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재범이, 창현이, 하늘이, 안녕이, 이현이 이렇게 5명 딱 떠올렸는데 그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남아요? 그쵸, 나죠. 내가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미친 게 나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운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더 해요. 그만큼 운동에 미쳐 있으니까 이 휴대폰에 마스터체 유튜브 알림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 좋아한다고 그 사진만 찍는 위장 운동러들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마스터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다 인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야, 너 찐 운동로 맞아? 핸드폰 한번 까봐. 이런 거죠.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슬기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면, 자, 먼저 건강하게 일상 속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이걸 바르게 이해하셔서 더 건강한 무릎을 오래도록 관리하는 것에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잘 움직이려 노력하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덜 움직이려 노력하면 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몸이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데요. 강조하지만 우리 아퍼벅지 근육이 그냥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안 써서 약해진 거예요. 평소에 너무 계단을 피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자주 올바른 방법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이 아퍼벅지에 힘을 기르고 이 힘줄도 튼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첫 번째, 계단을 내려올 때는 자세 연습을 하고요. 올라갈 때는 근력 운동을 할 겁니다. 계단을 내려오실 때는 자세에 신경을 써볼 건데요. 일단 집중하셔야 될 것은 몸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곳이 없는지 집중을 합니다. 이때 보통 힘이 없으면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서 들어가거든요. 무릎이 틀어지면 골반도 반대로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니까 어깨는 또 그 반대로 틀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작 부분인 무릎부터 계단을 내려가실 때 본인 발가락 있죠? 발가락보다 살짝 바깥쪽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이 두 무릎이 서로 터치되지 않게 노크한다고 하거든요. 이 두 무릎이 서로 닿지 않도록 서로 벌려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무릎을 사용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올 때 원래는 우리 편하게 내려오면 살짝 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이런 점프 없이 모든 범위를 컨트롤하면서 뒤꿈치가 지면에 완전히 착지해서 체중이 완전히 이동될 때까지 윗계단에 있는 발에 충분히 힘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때 아퍼벅지 힘이 맥시멈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단을 오를 건데, 계단을 오를 때는 앞을 보고 오르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오를 거예요. 이때 계단을 뒤를 보고 오르면 짧은 시간 내에 아퍼벅지와 오늘 목표로 했던 힘줄이 훨씬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고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옆에 손잡이 잡으신 다음에 눈으로 계단을 보면서 천천히 뒤를 향해서 걸어 오릅니다. 이렇게 뒤로 오르면 아퍼벅지가 아주 빠르게 활성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왜 뒤로 오르는 게 유용하냐면요. 계단을 오르는 과정
과정을 거꾸로 비디오를 재생을 해보면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과 같죠. 근육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단을 앞을 보고 오르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계단을 거꾸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뒤로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정면을 보고 내려오는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무릎의 연습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모든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릴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2, 4회 정도 사람이 없어서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계단 1에서 3층 정도까지만 완복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이게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자리 잡고 앉아서 운동해야지 라고 하면서 몇 세트씩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발을 계단 혹은 스텝박스 위에 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발을 내밀어서 계단 아래쪽에 내려놓고 돌아옵니다. 15에서 20회 정도 2에서 4세트 정도 실시해 주시고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발이 있을 거예요. 아까 신체 틀어지는 거 얘기했잖아요. 더 많이 틀어지는 쪽 발을 더 먼저 하세요. 그러면 신체 불균형을 올바로 바로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 약한 발 먼저 한다. 마지막 디클라인 스쿼트입니다. 이렇게 발목을 높게 들게 되면 우리 무릎은 훨씬 더 앞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노약자라면 이 스쿼트 발판 꼭 사용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이 경사대 없이 본인 뒤꿈치를 혼자서 본인이 들고서 무릎을 앞으로 내셔도 충분히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의자 정도 잡고서 운동을 하면 충분하실 겁니다. 이때 살펴본 모든 운동들의 특성은 이 발가락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는 건데요. 이유는 골반을 많이 뒤로 빼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게가 뒤터벅지와 엉덩이로 분산되기 때문에 일부러 골반을 앞으로 둠으로써 앞허벅지가 더 많이 사용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제 엉덩이를 뒤로 빼서는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이걸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값도 비싸지잖아요. 때문에 이는 아주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아도 그에 필적하는 앞허벅지의 사용량, 힘줄의 사용량을 의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 없고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핵심을 살펴볼 건데 제가 주목하고 자주 보는 신뢰할 만한 저널에 실린 2021년 10월에 리서치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2020년 체계적으로 검증된 이 건병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휴식과 방치보다는 운동과 점진적인 부하 요법이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부상이 이미 있다면 병원에서 초기 조치를 잘 받는 게 중요하고 이미 건강하다면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정적으로 그냥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게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시된 운동에서 장기적인 통증 감소와 힘줄이 더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하는 모든 구간에서 함께 훈련될 때 힘줄은 더 강해졌는데요. 이때 안전한 훈련을 위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가 별표 3개입니다. 바로 운동 속도입니다. 운동 속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템포 트레이닝 훈련 속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하게 들어드린 강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운동 속도가 느려질수록 인대와 건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인대, 건 부상 예방 혹은 케어를 하는 훈련에서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험을 할 때 보면 3초에 걸쳐서 내려가고 3초에 걸쳐서 다시 올라가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너무 빨라서 인대, 건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 안전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무게를 더 낮추셔서 내려올 때 5초, 올라갈 때 5초 시간을 늘려서 더 낮은 무게로 안전하게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좀 꼭 집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운동을 하다가 힘줄의 부담을 느끼면 무게를 낮추고 속도를 낮추면 훨씬 무리 없이 전체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무게를 계속 늘리면 무거운 거 들면 가동 범위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힘줄에는 훨씬 더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고 전체 범위를 충분한 속도로 사용해서 운동을 하면 여러분 힘줄은 안전하게 더 건강해질 기회를 많이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운동에서도 여러분 힘줄이 너무 약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핵심이고요. 근력 운동 하다 보면 하나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팡 쳐올리는 모션들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수동장력을 이용한 힘줄의
어떤 일시적인 이 탄력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동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무게가 변하지 않고 훈련한 그룹보다 무게를 점차 안전하게 늘려간 그룹이 더 나은 힘줄 훈련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때 가벼운 무게부터 조금씩 늘려나갔는데요. 첫 주차에는 15회를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무게로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는 12회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무거운 무게, 그 다음에는 10회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무거운 무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린 표와 같이 마지막 12주차까지 갈수록 반복 횟수는 줄이고 무게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훈련해 주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운동 중에 약간 불쾌하다는 지점까지는 괜찮지만 통증이라고 느껴지는 지점은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회복된 다음 날에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이는 잘못된 훈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잘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늘어놓고 제가 가버리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운동에 하나 적용을 시켜볼게요. 아래쪽에 발을 내려놨다가 올라오는 연습을 처음에 하게 되면 너무 무거울 건데요. 그러면 아래쪽에 박스나 책을 쌓아서 높이를 만들면 평지랑 가까워지니까 운동 강도가 낮아집니다. 첫 주차에는 15개 4세트를 합니다. 2, 3주차에는 책 한 권을 빼고 12회만 합니다. 4, 5주차에는 책 한 권 더 빼고 10회를 하시고 6, 8주차에는 한 권 더 빼고 12회차 때는 6회만 반복하는 대신에 모든 범위를 사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또한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별표 3개 친 거. 그렇죠. 운동 속도, 동작의 속도입니다. 템포. 3초에 걸쳐서 내려가고 3초에 걸쳐서 올라오면 더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고, 더욱 안전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게를 더욱 낮추셔서 5초에 걸쳐서 내려가고 5초에 걸쳐서 올라오세요. 운동 중에 반동을 사용하면 건에 무리가 더 갈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퍼벅지가 튼튼해지면 계단이 아무리 높아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모든 범위를 꽉 채워서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슬개 건에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편 발목에도 좋아요. 이럴 때 많죠. 우리가 근력이 너무 약해지다 보면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우리 몸 컨트롤을 확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흔히 발생되잖아요. 이 통제를 벗어나서 그냥 뚝 떨어지다 보니까 발목을 많이 삔니다. 접지르죠.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 접지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간이 컨트롤 된다면 어떨까요? 그쵸. 훨씬 더 안전하겠죠. 낙상은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큰 부상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움직임을 빈 곳 없이 꽉꽉 채워 나가는 것이 수백만 원짜리 장비를 이용한 운동보다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힘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짧아질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보세요. 무릎에 아주 중요한 힘줄을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바로 힘줄을 건이라고 하는데 슬개건입니다. 슬개건. 엄청나게 큰 아퍼벅지 근육인 이 대퇴사두근은 하나의 건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때 슬개건은 일생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운동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슬개건과 아퍼벅지 근육이 쉽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과사용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고,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인 사람들한테 사용하지 말아라고 일방적인 조언을 하는 건 이제 반쪽짜리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백만 원짜리 장비가 없어도 혼자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계단을 내려올 때는 집중해서 자세 연습을 하시고 계단을 오를 때는 거꾸로 오르는 거를 생활 속에 섞어보세요. 모든 계단을 이렇게 오를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회에서 4회 정도 1층에서 3층 정도까지 실시해주면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스태퍼 아래로 다리를 내려놓는 운동, 그 다음에 디클라인 스쿼트, CC 스쿼트,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아퍼벅지 근육과 힘줄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식도 알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 부분이어서 제가 그냥 연구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실험적으로 휴식과 방치보다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회복에 좋다는 연구가 증명되고 있고 신뢰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면 정적 스트레칭이나 일방적으로 범위만 늘리는 운동들보다 전체 동작을 안전하게 실시하면서 힘을 기르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심지어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릴 때 더 효과는 증대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속도 개념을 소개를 한번 더 찝어드렸어요. 이 근력 운동과 살짝 멀어지는 지점일 텐데, 내려올 때 3초, 올라갈 때 3초 이렇게 안전하게 연습하고,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만들면 건의 무리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 늦춥니다. 오히려. 그래서 5초에 실시해 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무게를 늘릴 때는 12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리시고,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은 없어야 되고 다음 날에도 통증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 이제 모든 내용은 끝났고 이제 높아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슬개 건 아래쪽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슬개 건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사람들 보고 그거 슬개 건병증입니다. 가서 저랑 운동합시다. 이렇게 안 하고요. 병원으로 보내요. 병원으로 보내서 이 정확한 전문가의 조치 안에서 이 운동이 되어야 훨씬 더 운동이 안전하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보자마자 이거 마스터체가 말했던 그거다 이러면 정말 이 강의 영상은 역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런 통증을 겪는지, 통증이 있다면 미리 조치를 하시고, 건강한 상태시라면 저랑 같이 더 안전하게 무릎을 사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입니다. 어떤가요? 많이 공부했나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배우는 과정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단순화해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단순화를 너무 많이 하면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하지마 혹은 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이 정보를 맹신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약점이 더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도 그랬지만 이 적절하게 배경 설명들을 잘 듣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긴 설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리고 이렇게 쏟을 인력도 자원도 무조건 부족합니다. 운동을 제대로 접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은 이걸 사람들한테 본인이 일일이 붙잡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수입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이런 뻘짓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한 정보들을 좀 빨리 습득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운동 선고자 마이클 볼 박사님은 최근 2022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라서 소개해드리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 더 쉬운 것에 끌립니다. 우리의 임무는 더 어려워도 더 좋은 쪽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라는 엄청 멋진 말을 했어요. 저는 어려워도 더 나은 곳을 추구한다. 이 말 자체가 운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공감하지 않으세요? 어려워서 모두가 피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것이 이 운동인, 체육인의 마인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 마인드거든요.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의 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의 활동량을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